오케이. 자. 이제 말이야, 이렇게 고체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고체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 첫 번째 아주 가장 큰 두 개의 원인에 의해서 이제 벌어진다 하고 생각을 하면 뭐 대충 맞을 게 뭐냐면, 전자하고 보논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서 이 고체를 놓고서 여기다가 스페시픽 히트를 잰다. 스페시픽 히트라는 게 뭐냐면 1도 올라가는데 드는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가, 이런 거를 해보면 그 안에 일렉트론이 있다고 생각만 해도 안 되고 보논이 있다고만 생각해도 안 되고,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이제 기억나요. 글쎄, 내 이게 에피소드인지 모르겠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설악산을 올라갔는데, 우리 학생 애들, 여기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겨울에 산에 가자 그래가지고 포항에서 차 몰고서 그냥 설악산을 갔어요. 겨울산인데 올라가면서 엉덩방아를 얼마나 많이 찧었는지 모른다. 그냥 준비도 안 하고 올라가니까 뭐 얼마나 매끄러운지. 그래서 겨울 산을 보고서 너무 추워가지고 버너도 가져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버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 올라오는데 말이지, 산에서 추우니까 그래서 각자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다 돌멩이를 하나, 동그란 돌멩이를 하나씩 이렇게 놓고서 돌멩이를 뜨겁게 한 다음에 가슴에 이렇게 이렇게 엉덩이만 계속 찌면서 말이지. 그래도 그냥 그 설악의 그 아름다운 그 설경은 꿈에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아름다운데. 근데 이게 돌멩이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게 따끈따끈하고 좋더라고. 근데 이게 돌멩이가 아니고 이거 쇳덩어리를 만약에 내가 구워가지고 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 이게 과학자니까 말이지,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면 경환아, 이게 쇳덩어리를 이렇게 가지고 내려왔다 그러면 가슴에다 탁 넣고서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금방 식겠죠. 그렇지. 금방 식는 것도 금방 식는 거지만 쇳덩어리가 뻘겋게 단 거를 빼다 놓는 순간 와, 그냥 고기 익는 냄새 막 나는 거지. 쇳덩어리인데 돌멩이를 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참 이게 그래도 몇 시간을 이게 따끈따끈하게, 물론 엉덩방에는 계속 쪘지만 그 아줌마 앞에서 자꾸만 넘어져가지고 말이지. 야, 그런데 경환아, 이게 쇳덩어리하고 돌멩이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 스페시픽 히트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뜨거운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뭐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날까, 돌멩이하고? 이게 이 원리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은 내일 가볼까, 나가서 볼까 한번 이렇게 놓고서 이게 돌솥 비빔밥 있잖아. 돌솥 비빔밥에 이게 바깥 부분은 돌멩이로 만들었지, 이게 쇳덩어리를 안 만들었지. 뭐 때문에 그러지, 이게? 이게 스페시픽 히트 때문에 그럴 거란 말이야. 야, 경아, 쇳덩어리 뜨겁게 달가가지고 배에다 넣지 마라. 과학하는 사람은 그건 알아. 왜 돌멩이하고 쇳덩어리가 왜 차이가 나겠냐? 뭐가 큰 차이가 있어, 그 안에. 덩어리는 안에서 전자가 돌아다니죠. 쇳덩어리는 안에서 전자가 돌멩이는 전자가 안 돌아다니고. 안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뭔가 달라, 그지? 쇳덩어리는 온도를 올리잖아. 그 안에서 그냥 온도를 올리면 온도
이제 뜨겁게 하면은 온도가 올라가는데 열이 발생을 하는 거야. 에너지가 늘어나는데 쇳덩어리는 그 안에서 일렉트론들의 에너지가 막 그냥 카이네틱 에너지가 막 그냥 늘어나거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는 돌멩이에서는 프리 일렉트론들의 에너지가 올라가지 못해요. 꽉 잡혀 있어 프리 일렉트론이 아예 없으니까. 대신에 포논에 의한 바이브레이션 그거는 이제 굉장히 올라가거든. 이거는 뭐냐면 일렉트론 하는 거하고 포논의 바이브레이션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스페시픽 히트의 모양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말이야. 그래서 돌솥 비빔밥을 만들 때는 새판에다가 만들지 않고 돌솥에다가 만들어. 왜냐하면은 열을 키핑하고 있는 그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듀레이션 타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다르고. 그럼 저 안을 들여다보면은 프리 일렉트론도 있지만 프리 일렉트론들이 아니라 포논이라는 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포논. 야, 포논이 뭐냐? 포논 정의도 안 해놓고 포논이 있다 그랬어, 지금. 포논이 뭔가를 이제, 레티스의 바이브레이션이 이제 포논인데.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루겠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몬도 다뤄요. 아, 플라즈몬. 플라즈몬은 뭐냐, 도대체? 플라즈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영식아, 플라즈몬이 뭐지? 글쎄요. 플라즈마 닿을 때 쓰. 플라즈마에다가 온자 붙인 거야? 그래, 플라즈마에다가 온자를 붙였어요. 그러면 영식아, 마그노는 뭐냐? 마그에다 온자 붙인 거야, 그지? 마그논 있어요, 마그논? 폴라론이 있어요. 폴라론이 있어. 영식아 뭐냐? 폴라에다 온자 붙인 거야, 그지? 그럼 맞네. 포노는 뭐냐면 폰에다가 온자 붙였고 포토는 포트에다가 온자 붙였나요? 엑시톤인데 엑시에다가 온자 붙여. 아, 이게 다 온자가 이게 사춘지간인가 보다. 돌림자를 온자 쓰는. 그지? 전자만 사춘이 아니네. 전자 맞나? 일렉트론. 오, 오늘은 끝나네. 그지? 아, 이게 다 사춘이구나. 전자는 또 아닌 줄 알았지, 또. 이게 사춘이가네. 온자를 붙인 게, 온자가 뭐냐면, 온자를 붙인 게, 이게 양자역학에서 나왔지만, 그렇지만 이걸 파티클처럼 다루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다, 그지? 바이브레이션을 에너지 퀀텀으로 잡아가지고,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오브젝트를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온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자를 붙이는데 온자가 많어. 일렉트론은 이제 뭔지 우리가 머릿속에 일렉트론은 파동을 알기 전에 일렉트론부터 알았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게 파티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고동네 들어가 보니까 이게 파티클이라기보다는 웨이브 같더라 뭐 이래가지고 이거는 파티클부터 나왔으니까 이걸 파티클이다, 에너지 덩어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모멘텀을 가진 에너지 덩어리라 그랬을 때 불처럼 아니다 라고 할 사람은 없는데 말이지. 플라즈몬, 포논 이거를 에너지 덩어리고 이거를 이 웨이브인데 말이야. 파티클처럼 보겠다. 그럼 이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할 거야.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플라즈몬 이것도 파티클처럼 보인다. 포톤 이건 진짜 기분 되게 나쁘지. 이게 전자기파인데 말이지. 이거를 파티클처럼 보겠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양자역학을 거쳐오는 동안에 우리가 그래도 이제 받아들였는데, 엑시톤, 뭐 마그논, 뭐 폴라론, 야 이거를 이번 학기가 아니라 이번 장에서 다 공부를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서 뭐 브릴리언 존이라든지 그룹 벨로시티, 롱 웨이블랭스 리미트, 뭐 deviation of force constant from experiment, 포논의 모멘텀, 인일레스트릭 스캐터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게 되는 건데,
어렵냐?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왜 이게 돌멩이가 따끈따끈하냐? 그러면 온도를 올리면은 이놈들이 막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어? 이놈들이 움직임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돌멩이 움직임이 더 세지는 거지. 그래서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동안에 왜 저게 계속해서 따끈따끈했느냐 하면은 저기에 레티스들의 바이브레이션을 내가 아주 큼직하게 해줬어. 본으로 그냥 막 달궈가지고 막 뜨끈뜨끈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수건으로 싼 다음에 배에다 팍 넣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이게 돌아간 거 아니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점점 줄어들면서 산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식었을 때 이제 돌멩이 버리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 돌멩이 저거야. 이거 아직도 있네. 저거 봐. 저거 꺼집어내볼래? 뭐? 형태가 저거 돌멩이가 그 돌멩이야. 이거요? 그 돌멩이. 그때 설악산에서 가져온 돌멩이네. 야, 저거 한 15년 더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 설악산에서 우리 사진을 이 돌멩이를 내가 이게 배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나 혼자인 게 아니라 돌멩이가 몇 개 없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좋은 건지 알았으면은 한 그 4명인가 5명이 다 같이 이거 했을 텐데 하나만 해가지고 말이 조금 내려오면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서로 이러고서 이제 내려왔던 거거든. 근데 설악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때 같이 사진 찍었는데 어떻게 된 게 남학생들은 다 도망가고 나는 역시 이게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네. 그때 학생들 아니냐? 응? 지금 2대에 있는 문미업 교수 처음 왔을 때. 야, 내가 옛날에는 좀 잘생겼냐? 응? 한 번 왔어 봐봐. 옛날하고 지금하고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파싹 늙어가지고 말이지. 그 돌멩이 아직도 있어요. 그때 이게 그런데 이거 돌멩이를 가져왔더니 애들이 그 사진을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탁 해가지고 이게 사진 강당을 돌멩이 위에다 했어 이거. 설악산, 눈 높인 설악산. 자, 그러면 내가 이 돌멩이를 알고부터 포논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거 없었으면은 이 메탈하고 이 바위하고 두 개를 내가 구별을 못했을 텐데 그날부터 내가 이거를 구별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돌멩이를 이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포논이 무엇인가를 공부를 지금부터 해보는데 여기 이렇게 어떤 거냐면 이 포논을 1차원 포논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스프링으로 이렇게 달려있다. 연속적으로 이제 스프링으로 달려있어요. 근데 템퍼레처 0일 때 제로 포인트 모션을 무시를 했을 때는 이퀄리브리움 상태 속에 다 있겠지. 그치? 그런데 말이야, 요놈이 온도를 올린다든지 뭐 무슨 일에 의해 가지고 요놈이 US만큼 움직이고 US-인 이렇게 U에 S 이게 U에 S 플러스 1만큼 이제 움직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힘은 어떻게 되느냐? 힘은 요 점이 말이야, 저 점이 US 플러스 이런 것들이 다 제로가 되는 이퀄리브리움 상태였을 때는 F가 제로인데 요 놈이 오른쪽 요 놈이 요거 때문에 요만큼
힘이 작용을 하고 요거는 요만큼 움직이고 요만큼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힘이 이게 늘어나면 어떻게 되지? 늘어나면 줄어들려고 하는 그런 스프링 콘스턴트가 이렇게 작용을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US는 어떻게 되느냐면 US가 두 번 미분한 것이 그러면 이게 C에 S 플러스 1 두 배의 U의 S C가 여기 들어가 있네. C에다가 U의 S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네. 여러분들 이게 다 알잖아. 이게 스프링 콘스탄트 G가 G 거는 어떻게 되냐 항상 마이너스 붙는 거 알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를 놓고서 우리가 뭐를 알아낼 수가 있느냐면 이거를 놓고서 디스포션 릴레이션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디스포션 디스포션 릴레이션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디스포션 릴레이션이 이게 상당히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뭐냐면 웨이브 벡터하고 에너지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내는 게 이제 디스포션 릴레이션이에요. 자, 그리하여서 디스포션 릴레이션을 한번 이렇게 U의 S를 말이야. U의 S라는 거를 U에다가 익스포넨셜에 I의 S KA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 관계식을 이 안에다 넣고서 오메가하고 K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거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오메가하고 K 사이의 관계인 오메가는 오메가 K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낼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디스포션 릴레이션이라고 해요. 프리 에너지의 디스포션 릴레이션은 어떻게 나오지? 응? 미지 그 프리 일렉트론의 디스포션 릴레이션은 오메가는 K에 어떻게 되지? 그렇죠. 프리 일렉트론은 EM분의 H바 자승의 K 자승이지. 오메가는 디스퍼션 릴레이션이 K 자승하게 비례해. 빛은 디스퍼션 릴레이션이 오메가는 CK니까 오메가는 K에 비례해. 자, 지금 디스퍼션 릴레이션을 알아내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데 말이야 이거를 여기다 놓는데 이게 S번째가 이렇게 되는데 왜 이 폼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뭐 당연한 거 있어. 2의 마이너스 오메가 t인데 모든 놈이 다 2의 마이너스 오메가 t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놈도 2의 마이너스 오메가 t, 이것도 2의 마이너스 오메가 t, 이것도 이거 2의 마이너스 오메가 t 서로 다른 거가 있으면은 의존인도가 하나는 2의 마이너스 오메가 t, 하나는 2의 마이너스 뭐 7오메가 t 이런 거 들있어. 그런 거 넣어가지고 하면은 솔루션이 없어요. 솔루션이 나오려면 2의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는 뭐 이렇게 익스포넨셜의 ISKA 이게 왜 또 이런 폼이 돼야 되느냐? 그런 폼이 여기서 솔루션이 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폼은 웨이브 폼이에요. 2의 IKX 폼으로 되는 거는 웨이브 폼이야. 웨이브 폼으로 나오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same time dependence 같은 시간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지금 찾아보자 이게. 그거 아니면은 답이 없어. 근데 이거밖에. 이거 넣으면은 여러분들 이거 넣으면은 여기 얼마가 나오니? 오메가 S의 자승 이거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자승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를 보면 봐. 그냥 암산을 할게. U에 S 플러스 1 하면은 답에 S 플러스 1 나올 거고 US 나오면 S 나올 거고 S 마이너스 1이면 S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요거에서 XS에 2에 IKA 나오고 여기에서 하나 적은 2에 마이너스 IKA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두 개 더하면은 무슨 항이 나오냐면 코사인 항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암산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오메가 자승이 n분의 2c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의 k 그런 모양을 하더라. 자, 그래서 이런 관계식들을 알아야 왜 이 돌멩이가 그렇게 따끈따끈하게 설악산에서부터 내려올 때 나를 구해줬느냐. 돌솥 비빔밥은 왜 돌솥으로만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이유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k 값이 가질 수 있는 k 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k는 마이너스 a부터 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a 파이까지 이 포스트 브릴리앙존에서만 이 값을 이제 가질 수 있어요. 물론 브릴리앙 존에서는 여기 이제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Q인데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오메가하고 K 사이의 관계를 그려보면 자, 오메가 자승이 1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저거 테일러 전개하면은 KA가 작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 KA가 작은 경우를 보면은 코사인은 1 마이너스 2분의 1 뭐 X자승 이렇게 나오니까 1씩 지워지고 X자승 나올 거고 오메가 자승은 X자승이니까 오메가하고 X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오메가하고 K는 리니어한 그런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보넌의 디스포션 릴레이션은 프리 일렉트론하고는 달리 빛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보넌의 디스포션 릴레이션 나가는데 계속 그렇게 못 가고 코사인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보넌의 디스포션 릴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여기에서 a분의 파이가 되는 그 지점하고 마이너스 a분의 파이가 되는 그 지점에서는 기울기가 얼마가 되느냐면 기울기가 0이 되더라 하는 얘기를 그런 그래요. 물론 요거를 1 마이너스 코사인은 어떻게 되냐면 2에다가 사인 자승에 2분의 k에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그러니까 2c에다가 m 써놓고 이 2에다가 그래서 오메가하고 k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c를 2를 지우면 2를 넣고 루트 씌워놓고 C에 넣고 M을 해놓고 사인에다가 2분의 K 절대가 씌우면 이런 모양을 하겠죠. 자, 여기에서는 말이야,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U의 S 플러스 1하고, U의 S가, 어떻게 나오냐면, 계산을 해보면, 이 마이너스 1이 항상 나오게 됐어. 아웃 오브 페이지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K이기 때문에 모멘텀에 대해서 그린 거잖아, 그치? 모멘텀에 여기가 되는 순간을 보면 이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놈이 이쪽으로 움직일 때 이놈은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돼 있어. 그거를 보면 말이지. 이게 모멘텀이 가장 크고 에너지가 가장 큰 경우 아니야? 그 경우를 보면 지금 지그재그 모션을 하는 거거든. 이게 스프링 놓고서 스프링을 이렇게 놓고서
연속적인 스프링 놓고서 에너지 상태가 제일 큰 경우가 어떤 거냐고 물어보면은 이게 지그재그 운동할 때. 그거 다 알지? 그거? 어? 알지? 지그재그 모션을 할 텐데 그때 보면 알겠지만 지금 모멘텀이 여기 있다 에너지가 이제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낼 수가 있고 요게 여기는 뭐냐면 K가 0에 가까운 순간이거든. K가 0에 가까운 순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오메가하고 K하고 리니어한 관계가 돼요. K가 0에 가까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롱 웨이블랭스 리밋이야. 롱 웨이블랭스 롱 웨이블랭스 리밋이 그래서 롱 웨이블랭스 리밋에서는 오메가하고 K하고 비슷하게 되고 그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사운드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소리는 어떻게 돼 있지? 소리는 오메가하고 K가 오메가는 VK로 나오지. 소리. 경환아 그렇지. 이게 소리하고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저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옵티컬 포논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옵티컬 포논. 아니다. 롱기튜드는 포논. 그냥 포논이라고 하자. 잠시 후에 포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쿠스틱 포논에 관해서 이게 어쿠스틱 포논이라고 이렇게 옵티컬이 아니라 어쿠스틱. 어쿠스틱이라는 얘기는 이제 소리라는 얘기인데 소리에서 나와 있는 거하고 이제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어쿠스틱 포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는 얘기. 그런 말이야. 지금 아주 굉장히 쉬운 경우를 했는데 지금 조금 이제 이 크리스탈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그 단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두 개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봐. 자, 이게 M1이고 M2 M1이고 M2 M1이고 M2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를 한번 보자 이게. 자 그러면 M1의 자, M2가 움직이는 거는 VS라고 하고 M1이 움직이는 거는 US라고 해놓고서 이제 하나가 다른 쪽하고 매스가 이제 다르거든. 그래가지고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써보면 다음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거 이제 풀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여기에 스프링 콘스탄트가 똑같으냐? 그 스프링 콘스탄트는 이게 M2, M1의 스프링 콘스탄트하고 M1, M2의 스프링 콘스탄트 이게 다 똑같거든. 그 스프링 콘스탄트는 이게 똑같대요. 만약에 세 개가 있으면은 스프링 콘스탄트가 다른 놈이 나올 거야, 그지? 두 놈이 서로 다른 놈이 있을 때는 스프링 콘스탄트 하나만 갖으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스프링 콘스탄트가 이렇게 놓고서 그 다음에 US는 어떻게 되느냐면 US는
위에다가 익스포넨셜을 is ka 익스포넨셜을 마이너스 i 오메가 t vs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 us는 u로 쓰고 vs는 vs의 익스포넨셜을 is k에다가 익스포넨셜을 마이너스 i 오메가 t 아까하고 똑같이 말이야. 왜 익스포넨셜에 i 오메가 t가 왜 들어갔느냐 물으신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 아니면은 솔루션이 없어요. 응시 한번 생각해봐. 그거 아니면 없어. 미지 맞지?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i 오메가 t 저거 저 의존성이 아니면 솔루션이 안 돼.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 이렇게 트라이얼 솔루션 넣었을 때 답이 아닌 거 이상한 거 넣으면 답이 안 나와. 제일 좋은 것만 넣어야 돼. 이미지 맞지? 맞았어요. 이걸 넣어. 그러면 아까하고 조금 이제 달라져. 뭐가 달라지느냐면 S가 다르잖아. 그지? S가 달라. 그래서 S가 다른 거를 놓고서 그러면 이쪽에는 M1에 마이너스 오메가 1의 자수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US니까 어느 걸 따라가느냐면 U로 따라가겠네. U에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V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걸 한쪽으로 모으면은 U 더하기 무슨 V는 제로 그 다음에 무슨 U 더하기 무슨 V는 제로 이거 솔루션이 되려면은 이렇게 써놓고 요거 놓고 그거 놓고 이퀄 제로 하면 저게 솔루션이 나오지 그지? 여기가 그렇지. 우리 양자역학에서 이런 거 했나? 많이 했지 그런 거 그지? 뭐 양자역학에서 우리 공부 많이 했네. 야, 그래서 이거 이퀄 제로로 만들어가지고 보면, 오메가에 관한 몇 차식이 나오냐면 4차식이 나올 거야, 그지? 왜 오메가에 대한 4차식이 나오냐면, 여기에 오메가 자승 들어가 있고, 여기에 오메가 자승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테니까,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4승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풀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저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야. 이게 다 나오는 게 좋겠다. 글씨 잘 보이니? 여기서요? 응. 예. 글씨 보이겠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4차 방정식인데 이게 인수분해 될까? 인수분해 안 될 것 같지? 인수분해가 안 되나? 응? 인수분해가 딱 됐으면 좋겠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극한에서 구해보자. K가 자, 이 경우에 저거를 한번 구해보자. K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나오냐? K가 1보다 작으면 이게 여기서 Ka의 자승이 나오겠네, 그지? 2분의 Ka의 자승이 나오고 그러면
2차식이니까 뭐 쉽게 나오겠다. 아까하고 똑같이 오메가하고 K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지? 오메가하고 K 사이가 이제 비어있는 비례하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어코스틱 브랜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코스틱 브랜치.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얘기했지만 K가 말이야 A분의 파이하고 우리가 요 근처에서 지금 구했던 A분의 파이하고 마이너스 A분의 파이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존 바운다리라 그러지. 존 바운다리. 자, 존 바운다리 근처에서는 오메가 자승이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자승이 존 바운다리는 이게 얼마가 되냐? 코산 K가 여기 1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인수분해가 그때는 딱 돼. M1에다가 2C 또는 M2에다가 2C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게 나오고 여러분 이게 K가 작더라도 2차식이니까 답이 두 개가 나온다. 그치? 잠깐만. 자 K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두 개가 나. 하나는 오메가하고 K하고 비례하는 거하고 오메가가 콘스탄트가 되는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콘스탄트가 되는 거하고 이런 거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존 바운다리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두 개가 나오네 답이.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돼요. 자 2C에 M1 M2 2C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보면 오메가가 0보다 0에 가까울 때는 두 개가 나오고 클 때 오메가 클 때 두 개가 나오는데 요거를 보면은 요거는 소리하고 비슷해 가지고 이게 오코스틱이라고 해요. 오코스틱 웨이브, 오코스틱 브런치, 오코스틱 포넌 브랜치라고 하고 이쪽을 옵티컬 포넌 브랜치라고 그래요. 옵티컬. 왜 옵티컬이라고 하느냐면 프레퀀시가 굉장히 높아. 프레퀀시가 높은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지그재그 모션 할 때 프레퀀시가 굉장히 높거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이놈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지그재그 모션 할 때 한 놈은 위로 가고 한 놈은 아래로 가고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또는 이게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고 이런 것들. 왜 이거 옵티컬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놓고서 빛을 이렇게 하면 한 놈은 업이고 다운이고 일렉트릭 필드에서 이런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일렉트릭 필드가 플러스가 되는 놈이 있으면 한 놈은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빛에 의해서 아이언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있는 아이언을 보면 지그재그 모션을 하거든. 그 모양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옵티컬이라고 얘기해. 이게 빛이라는 뜻이 아니고 옵티컬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를 가진 놈이 빛 안에 들어가면은 지그재그 하는 그 모션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걸 옵티컬이라고 그러고 오메가가 이게 어코스틱 웨이브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코스틱도 두 가지가 있어. 만약에 여기에 트랜스포스 브랜치하고 그 다음에 롱기튜디널 브랜치가 있는데 트랜스포스 옵티컬 4는 그 다음에
롱기튜디널 옵티컬 포넌, 그 다음에 위쪽도 마찬가지로 롱기튜디널 옵티컬 포넌, 트랜스버스 옵티컬 포넌, 이렇게 롱기튜디널이냐 트랜스버스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에너지가 이렇게 갭이 생겨나요. 에너지 갭이 이렇게 생겨나요. 그러면 저 에너지 갭이 왜 생겨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빅 이슈가 이제 돼요. 그러면 저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우리가 그걸 풀어보니까 가장 간단한 경우를 이제 풀어보니까 에너지 디스퍼시브가 에너지가 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놈하고 이렇게 나오는 놈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예? 이렇게 한 거는 하나는 지금 하나만 나왔지만 우리가 이 롱기튜디널이냐 트랜스버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롱기튜디널이냐 트랜스버스에 의해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약간 위쪽에 있는 놈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옵티컬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래쪽은 어쿠스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렇게 존 바운더리에서 보면 이게 둘 사이에 에너지가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포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논을 보려면 이제 뉴트론 같은 걸 가지고서 포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모멘텀이 오메가하고 K 사이의 관계가 나왔다는 얘기는 오메가하고 K 사이의 관계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디스퍼션이 있다는 건데 우리가 오메가는 뭐냐면 에너지고 K는 모멘텀이거든. 에너지하고 모멘텀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부터 이제 오메가하고 K의 관계식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덩어리라고 이제 지금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 그러면 두 개의 모멘텀을 가진 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모멘텀 K1인 놈하고 K2라는 놈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K1하고 K2가 만났으니까 토탈 모멘텀이 K1, K2가 될 텐데 만약에 K1 더하기 K2가 브릴리앙 존을 넘었으면은 예전에 우리가 그거 했나 안 했나?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거는 요 안에 요 마이너스 K 하고 여기 플러스 K A분의 파이 그 안에 걸로 다 표시를 할 수가 있다. 그 밖에 가는 놈은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모든 거를 다 요 안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K1, K2가 모멘트 두 개인 어커스틱 포넌이 두 개 만나 가지고 이거 밖으로 가게 되면은 모멘텀이 갑자기 G만큼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이런 포논 두 개가 부딪혀 가지고 새로운 포논 하나가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되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포논의 모멘텀은 K1 더하기 K2에서 마이너스 G가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포논에 의한 열의 전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냥 당구공 두 개가 만나가지고 모멘텀 보존이 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열의 전도라든지 모멘텀의 전도라든지 물리 현상의 여러 가지를 이제 조금 더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포논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만 3장, 4장이지 4장에서 나오고 5장에서부터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좀 더 깊은 곳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교수님, 아, 질문인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G를 도입한 이유가 퍼스트 브릴리언 존 안으로 그 두 개를 더했을 때 들어오게 하기 위함인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G는 무수히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G를 우리가 정할 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K1도 K2도 포스트 브릴리앙 존 안에 들어있는 놈 두 개 더해가지고 해가지고 다시 포스트 브릴리앙 존으로 들어갈 수 있는 G를 넣는 거지. 그럼 그건 아무거나 그거만 만족했으면 G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G는 그렇지. G는 우리가 예전에 정의했던 그 G거든. 근데 이게 둘 다 포스트 브릴리앙 존에 있으면 G는 가장 미니멈이 되는 G 값이지. 그럼 이제 모멘텀 두 개가 모멘텀 1.5, 1.5가 딱 더해져가지고 3이 되는 게 아니고
모멘텀이 일자리로 이렇게 변하거든, 파티클이. 그리고 열 전달하는데 앞으로 가는 놈 두 개가 탁 부딪혀가지고 열이 전달이 뒤로 가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스캐터링 문제에서 그냥 프리 일렉트론들의 스캐터링하고 달리 당구공 두 개가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둘이 부딪혀가지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는 이상한 현상들이 생겨나는데,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포텐셜이 피리드액한 포텐셜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당구장에서 두 개가 이렇게 부딪혀서 가는 거하고 달리 여기는 곳곳에 포텐셜이 들어가 있는 그 인바이러먼트 속에서 움직이는 놈들이 부딪혀가지고 스캐터링 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모양들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거든.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 오케이? 저 교수님 질문 하나 있거든요. 그래. 그 강의 노트 그 23페이지 보면은 그 피계의 아토미 프리미티브 셀의 중간쯤에 그 피계의 아토미 프리미티브 셀에 있고 N개의 프리미티브 셀이 있다고 돼 있는데요. 그 중간쯤이네요. 근데 그 N개의 프리미티브 셀이 그 퍼스트 브릴리온 존 안에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디에 있다는 건가요? 나 그게 예. 지금 사실 너무 짧게 쓰고 그런 거를 빗게 쓰는데 또 이상하게 써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막 지우려다가 아직 안 지웠는데, 지금 뭐냐면 여기 지금 우리 이렇게 놓고서 문제를 풀었잖아. 근데 이 안에도 사실은 이 안에도 뭐 여러 개의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 이 안에도 여러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전체가 이게 몇 개가 있느냐면 4개가 있다는 거고,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개당 몇 개가 있느냐면 또 4개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이 속에는 지금 입자가 몇 개가 있느냐면 16개가 있거든. 그럼 입자가 16개가 있으면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몇 개가 있느냐면은 48개가 있어. 그지? 4 곱하기 4 곱하기 하나당 3차원의 세계에서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어. 이렇게 되니까 4, 4, 16, 48개. 그럼 바이브레이션 모드도 몇 개가 나타나야 되냐면 48개가 나타나야 되고, 그 중에서 어쿠스틱 웨이브가 몇 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옵티컬 포논이 몇 개가 나타나고, 롱기튜디널 몇 개가 나타나고, 트랜스버스 몇 개가 나타나고. 내가 알기로는 3N개가, 그러니까 여기 12개가 몇 개가 나타나냐면 오코스틱 모드고, 이게 n이 지금 하나, 둘, 셋, 넷이잖아? 3 곱하기 4 해서 12개가 오코스틱이고 나머지는 옵티컬 포논으로 나타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쓴 건데, 좀 어렵게 좀 말을 써가지고 그런데 내가 조금 바꾸든지. 피계의 아톰이 프리미티브 셀 속에 있고, 그게 뭐냐면 요 놈이 요 하나에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라지 n이 뭐가 되느냐면은 스몰 n하고 라지 n을 지금 혼동해서 썼는데, 라지 n이 하나 둘 셋. 근데 그게 그럼 그 하나의 뭐 브릴리온 존에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제가 책에 보니까 그러면 예. 이 브릴리안 존에 예. 이 속에 몇 개가 있냐면은 어쿠스틱이 몇 개가 있다 그랬지? 12개? 예. 12개거든? 그러니까 어쿠스틱이 모두가 12개 있거든? 그러면 여기가 요거 하나, 둘, 셋, 넷 요런 거 있지? 요거를 만족하는 게 몇 개가 있냐면
그런 게 12개가 있다는 얘기죠. 모드가 12개가 있어. K 값이 12개가 있어. 그 K 값이 그 브릴리언 존 안에. 그 안에 그거 그런 것들을 K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포커스틱 위로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뭐 12개가 있다는 얘기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48개가 있잖아. 예. 그럼 48개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거는 포커스틱으로 들어가고 어떤 건 옵티컬로 들어가고. 그러면 키 값은 다 그 안에 들어갈 거고 거기에 개수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48개 중에서 몇 개는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고. 그 12개 어쿠스틱 모드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지. 12개 포커스틱 모드. 12개가 여기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러면은 그 제가 궁금한 게 어떤 거냐면요. 그 12개가 지금 레티스 포인트 4가 곱해진 건가요? 12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게 4사로 하지 말고 그다음에 3, 이 안에 2개씩 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하나당 2개씩 들어가 있어. 거기에 얘기하면 P가 2이야. 그러면 N은 몇 개냐면 4지? 예. P는 2개거든. 예. 전체 8개거든. 예. 하나당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개가 있어서 예. 모두 수도 24개가 있어야 되거든. 예. 그래서 24개가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어? 어떤 거는 뭐 이쪽에 있고 어떤 거는 이쪽에 있겠지. 그러면 24개. 어쿠스틱 웨이브가 몇 개가 있다 그랬느냐면 3N개. 어쿠스틱이 3N이 뭐지? 3N은 3 곱하기 4지. 12개가 어쿠스틱이고 3인계가 그렇게 돼 있고 3P-1 P가 2이니까 옵티칼이 몇 개가 있느냐면 옵티칼이 또 3 곱하기 4니까 12개 있네. 24개 중에서 그러면 모두가 12개야. 어쿠스틱도 12개야. 어쿠스틱 여기서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그래서 여러 놈, 12개 이렇게는 아니고 어쿠스틱이 세 종류가 나올 거라고. 2개가 하나가 롱기티디널이 나오고 2개가 트랜스포스가 이제 뭔가 트랜스포스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당 모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나올 거야. 저 교수님 그러면은 브랜치 하나당 지금 그 레티스 포인트 4가 반영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브릴리안 존 하나당 안에 그 레티스 포인트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무슨 레티스 포인트가 하나가 들어가는 게 뭐야? 그러니까 그 보통 그 1단원에서인가 배웠을 때 그 브릴리안 존 그리는 방법이 그 레티스 포인트가 여러 개 있을 때 한 점을 잡아가지고 그 가장 가까운 점끼리 이은 다음에 그 1차 예. 자, 브릴리안 존 속에 예.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기 점이 하나만 있다고? 예, 그래서 점이 하나 있는 게 무슨 뜻이야? 여기에 지금 A분의 파이부터 마이너스 A분의 파이까지 엄청나게 지금 점들이 많은 거지. 모멘텀을 가진 놈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 지금. 점이 하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그 모멘텀이 지금 여 안에 있는 모멘텀이 엄청나게 많은 모멘텀들이 다 있잖아. 동우야 씨 완전히 딴소리 하고 있네. 제가 한 점이 있다는 뜻이 뭐야? 그러니까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한 점이 있다는 얘기는 KX, KY를 이런 놈이 지상에 한 놈만 있다는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그 레티스 포인트라고 하는 그 점이 그 존 안에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셀은 그 정의에서 그 셀 안에 레티스 포인트가 보통 하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지. 그 안에 모멘텀들이 가질 수 있는 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전자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전자들이,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있는데, 그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K 값은, 그 보통 따질 때 전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레티스 포인트는 그 콘드리 레티스 포인트가 이렇게 써놓고서, 그러면 이게 지금, 자, A분의 파이 안에 가질 수 있는 이 전자들이 NA의 파이의 K 값을 다 같잖아. G 값이 하나, G 값이 이렇게, 이런 G 값이 하나지. 생각해봐. 예. 똑같은 할까요?